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퀀트로 알아보는 시장 방향성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퀀트란 무엇입니까? 많은 숫자를 이렇게 모아서요, 그거를 분석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갖다가 한번 예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가 한번 모셨어요. 유진투자증권의 글로벌 매크로 팀의 안지선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 시황 분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퀀트로 봤을 때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어제 뉴욕 3대 지수가 파월 의장이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긴축 속도의 우려감을 나타내며 약세를 보였는데요. WTI 유가는 예멘 반군의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에 다시 한번 7% 급등했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마무리되는 듯 하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시장에는 남은 것 같아 보이고 있고요. 펀더멘탈을 유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에 주목하는 것이 지난주에 이어서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월 약 0.5% 하락하면서 3월 초 하락했던 부분을 거의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700 언더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유지 중인데요. 코스피 이익 추정치는 약 1.3% 정도 상향 조정되면서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추이는 그 상향 조정 추이 자체는 연초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적인 거래량도 줄어든 상황이고 단기 트레이딩 성격의 자금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수급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지만 현재 3월 개인은 6.8조 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1.5조 원 순매도, 외국인은 5.5조 원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 반등에 베팅한 개인의 순매수세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을 유지 중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월간 26개 업종 중에 9개 업종을 제외한 17개 업종이 모두 월초 대비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었고요. 이번 3월에 상향 조정된 것의 대부분은 미디어 교육, 반도체,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IT 하드웨어 순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반도체, 호텔 레저, IT 가전, 조선, IT 하드웨어 업종의 경우에는 꾸준히 업종 상향 조정 순위 안에 이름을 올렸던 반면에 소프트웨어나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3월 들어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중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전 6개월간 꾸준히 하향 조정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 상향 조정 모멘텀은 어느 정도 유의미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교육 업종 같은 경우에는 3월 초에 비해 이익 추정치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제가 좀 정리를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 일단은 모든 업종이 월초 대비 이익 추정치가 상향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안지선 연구원이 말씀하신 미디어 교육 쪽에서 추정치가 가장 많이 상향됐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며칠 전에 말씀드린 뭐 디지털 대성이라든지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회사가 온라인 수강료를 2배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이익 추정치가 상향됐을 뿐이 없는 것이고요. 이제 얼마나 가입자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뭐 이익이 2배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된 것 같고 아주 듣기 좋은 뉴스입니다. 자, FOMC 이전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을 좀 지지하다가 요번에 50bp 상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은 시장에 큰 충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우리가 예전부터 알았던 뭐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미 알려진 재료이지만 어제 파월 의장이 NAB 컨퍼런스 언급에서는 지난주 FOMC 회의 때보다 조금 더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단서를 달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의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핵심 근거는 미국 경제가 7, 80년대보다 원유 가격에 덜 민감해졌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예상을 했고요. 파월은 이제 경기가 직선적으로 우상향을 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경기 급락과 급등을 동반한 우상향 흐름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젯밤 파월 의장이 5월 50bp 인상 논의가 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어제 밤에 15bp 올라서 팬데믹 이후에 가장 높은 2.31%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18bp 올랐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 연준의 QT 시작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 5월에 자산 축소를 시작을 한다면 금리는 25bp 인상 가능성이 높고요. QT 시행이 하반기라면은 5월에서 6월 중에 50bp 인상도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가 침체로 진입하는지의 여부일 텐데요. 미국 성장률이 마이너스에 접근하면 현재 미국 시장의 조정, 그러니까 1월 고점 대비 13% 정도 빠졌는데 이 조정 국면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국면에 접근한다면요. 미국 주식시장은 단순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10%에서 15% 정도의 조정이 있었던 반면에 성장률 마이너스 국면에서는 20%에서 40%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예상, 어제 파월 의장이 보여줬던 예상이 틀렸다면 주식시장은 10%가량의 추가 하락이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원자재 등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전략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파월 의장의 의견이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 지금 맞다면 주가 하락 국면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 기대로 성장률과 장기금리 상승세가 좀 점차 둔화될 것이고요. 다시 성장이 좀 희귀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현재 경기 모멘텀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밸류 스타일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이 50bp를 인상하는 그 시점 전후부터는 오히려 다시 테크나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지선 연구원님, 저희가 이제 준비된 질문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질문을 어쩔 수 없이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네네. 지금 10년물, 2년물 스프레드는 20bp 이하로 내려와서 좀 걱정이 되는 듯 하지만 너무 많이 내려오면 또 반등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도 네, 좀 들고요.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둔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고용이 경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고용 지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 네. 가지 팩터를 갖다가 다 고려했을 때는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어제 파월 의장의 컨퍼런스 언급이 좀 중요해지는데요. 파월 의장이 미 연준을 대표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사람인데 연착륙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 모멘텀이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닐 것이다. 경기 침체 국면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지표나 원자재 가격이 너무 급등세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다른 경제적인 지표들이 좀 괜찮게 돌아서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리오프닝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국 홍콩 증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에 이 시장은 왜 그러는 겁니까? 거의 뭐 버블 붕괴 수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중국 홍콩 증시는 지금 지옥에서 돌아온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홍콩 항생 지수는 주초 마이너스 10.4% 하락한 후에 16.7% 올랐습니다. 류허 부총리의 시장 안정화 조치 영향으로 조금 안정된 상황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은 벗어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과 홍콩 테크주들의 주가 하락 모습이 2000년에서 2001년 나스닥 버블 당시 모습과 아주 흡사한 상태입니다. 2000년 당시에 훨씬 못 미치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중국이나 홍콩 기업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락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만큼 급락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랑 홍콩 증시는 과도하게 하락한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기업들에 대한 본질적인 위험은 러시아를 둘러싼 잠재적인 미중 갈등 확산 우려, 그리고 중국 정부 규제로 주주이익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에 따라서 좀 과도하게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냉전 양상이 진행될수록 정부의 규제는 개별 기업 위험이지 전체 산업으로는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성장률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중국 인터넷 매출 증가율은 연 20%대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홍콩 증시에 대해 비중 확대를 조금 지금 외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나을 것이라는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강도도 완화될 조짐이 있고요. 통화 정책은 이미 완화된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 경기가 개선되는 데 도움이 확실히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2월 이후에 중국 테크주들의 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나 청정에너지, 전기차 산업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양호했는데요. 중국이 아직 성장의 중심에 있다는 의미이고, 또한 중국 주식시장의 개선은 국내 주식시장과 그동안 낙폭이 컸던 일부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 테크주나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도 시점을 달리해서 계속 지켜보시니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뭐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 가져야 될 종목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망주를 좀 선택을 하셨나요? 네, 호텔 신라를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중국 타이거 활동 위축으로 1월 면세 판매가 12월 대비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2월 올림픽 종료 이후에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리오프닝 관련주이지만 상대적으로 공매도 물량 때문에 부진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중국 경기의 연착륙과 리오프닝이 본격화될 시에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매우 클 전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호텔 신라요. 네, 리오프닝 본격화될 때 수혜가 가능하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글로벌 매크로팀 안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